박성진은 낡은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채 서울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서 카카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소박한 체크무늬 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투박한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직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의 최민재 총괄 매니저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 호텔의 객실은 손님 같은 분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그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잔인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싼 방값을 현금으로 낼 수 있다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드리죠. 공개적이고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매니저가 몰랐던 사실은 그가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이 소박한 남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며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힐 예정이었으니까요.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벤츠, BMW, 제네시스에서 내려 이탈리아제 명품 정장을 입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는 동안 성진은 낡은 가죽 가방을 손에 든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주변은 부유함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데스크 뒤에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3명의 직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다가가자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가장 어린 여성 직원인 지유는 옆 동료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늘 보이던 환영의 미소는 당혹스러운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인 25살 남짓의 젊은 청년은 갑자기 중요한 서류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호텔의 총괄 매니저인 최민재가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42세의 그는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주름 하나 없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서만 일해왔고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물건의 가치와 출처를 계산하는 스캐너처럼 성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이 예의 바르게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삼박 묵을 객실을 하나 잡고 싶습니다만 최 매니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성진도 잘 아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고급 은행, 명품 매장,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미 수없이 보아왔던 미소, 상대방을 이미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자의 미소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최 매니저가 의도적으로 뜸을 들였습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방에서 바로 올라와서요. 오늘 바로 방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부인이 남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은 사업가는 스마트폰을 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평범한 활기로 가득했던 로비는 이제 이 어울리지 않는 만남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연극을 하듯 과장되게 느린 동작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키보드 하나하나가 굴욕의 벽을 쌓아 올리는 망치라도 되는 양 여유롭고 오만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호텔 객실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가 멸시를 담아 단어에 강세를 주며 말했습니다. 현재 스위트룸만 남아있으며 1박에 28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은 마치 최종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 매니저는 성진이 호텔을 착각했다며 더듬거리며 사과하고 물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도 이 난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 금액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3박으로 예약해 주시죠. 최 매니저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단 1초도 가지 않았고 이내 더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데스크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누가 이곳의 지배자인지 명확히 하려는 듯 영역을 과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나 소득증빙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희 호텔 투숙객들은 보통 일정한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라서요. 그의 말은 면도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당혹스러운 침묵이 호수에 퍼지는 파문처럼 로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관객이 있다는 것을 느낀 최 매니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최 매니저는 의도적으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내뱉었습니다. 가장 싼 방값을 현금으로 낼 수 있다면 제가 스위트룸을 공짜로 드리죠. 그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든 부인은 그 무례함에 충격을 받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명의 사업가는 불편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던 젊은 커플은 이 공개적인 굴욕을 지켜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조차 상사의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조용한 편견을 명백한 모욕으로 바꾸며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다른 투숙객들이 동조하며 웃거나 가볍게 박수를 쳐주길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불찬성의 표정들과 무겁고 당혹스러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성진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온 그의 눈은 최 매니저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했고 그 차분함은 오히려 매니저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아는 자의 깊은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싼 방이 얼마입니까? 그가 어떠한 굴욕감도 묻어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물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쾌한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80만 원입니다. 그는 이 당혹스러운 촌극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매니저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곧 경력사상 최악의 굴욕을 당할 주인공이 될 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수준 높은 투숙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롱 섞인 내기가 그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진은 투박한 청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전체를 뒤흔들 아주 단순한 제스처였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매우 소박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최 매니저는 지금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럭셔리 호텔 총괄 매니저로서 저명한 투숙객들 앞에서 불청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의 격조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고용된 이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80만 원입니다. 그가 음절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반복했습니다. 물론 일시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호텔은 할부 같은 건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할부라는 단어는 너무나 경멸적으로 발음되어 로비의 고급스러운 공기를 오염시키는 듯 했습니다. 몇몇 투숙객들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소파에서 대기 중이던 금발 염색 머리의 여성 임원은 동료와 정말 당혹스럽네 라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성진은 모자를 손에 쥔 채 미동도 없이 최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항도 복종도 없었으며 매니저의 신경을 긁는 깊은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성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기를 받아들이죠. 최 매니저는 잘못 들었다는 듯 눈을 2번 깜박였습니다. 그는 애원이나 변명 혹은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혹스러운 침착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받아들인다고요? 최 매니저의 목소리가 반톤 올라가며 그의 자신감에 첫 균열이 생겼음을 드러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80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매니저님이 스위트룸을 공짜로 준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로비는 이제 완전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 매니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하군요. 그가 억지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뒷문을 이용해 주시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은 원치 않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에 불필요한 잔인함에 몇몇 투숙객들이 비난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60대 신사는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교양 없는 짓을 봤나. 하지만 매니저는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조차 동정심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낡은 가죽 가방을 내려놓을 가장 가까운 소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로비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를 지켜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농부의 걸음걸이를 따라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최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앉으려고요. 성진이 마치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저 소박한 남자가 정말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최 매니저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지만 그는 서둘러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불가능해. 저런 옷차림으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온 사람이 그만한 현금을 들고 다닐 리가 없어. 그 사이 성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지퍼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군대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소박한 여벌, 옷 몇 벌, 낡은 가죽 케이스, 그리고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단 말인가? 성진은 늘 그렇듯 평온한 태도로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든 무언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이며 탁자 위에 작은 무언가의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세상에, 남편 곁에 있던 중년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돈을 세고 있어. 그 정보는 마른 풀에 붙은 불처럼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대화가 멈췄으며 스마트폰 카메라가 성진이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파 쪽을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장갑 속에서 손의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그가 로비를 가로질러 소리쳤습니다.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득증빙 서류 말입니다. 성진은 봉투에서 눈을 떼고 호텔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거의 아버지와도 같은 자애로운 미소여서 최 매니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젊은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젊은이라는 단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건넨 그 한마디는 최 매니저가 머릿속으로 짰던 대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어떻게 저 남자는 이런 모욕적인 상황 앞에서도 저토록 품위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왜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는 거지? 그때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지런히 접힌 현금, 뭉치와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엄청난 사건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80만 원입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가 데스크 위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마치 그 돈이 자신을 공격할 독사라도 되는 양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을 주려던 그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지만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매니저는 데스크 위에 가지런히 놓인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들을 마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물인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돈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80만 원이라고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성진이 가죽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혹시 몰라 운전면허증도 드리지요. 이제 확연히 땀으로 젖은 손으로 최 매니저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성진, 54세, 강원도 횡성 출생. 모든 것이 평범했고 흔했으며 전형적인 시골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 지훈이 신분증을 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뻔한 모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최 매니저가 어떻게든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총성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러 투숙객들이 체면을 차리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이 상황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여성 임원은 행동을 멈췄고 사업가 부부도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청소부 직원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다시 한번 그 무장해제시키는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젊은이,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매니저는 이제 어떻게든 지불을 무효화하고 고객들 앞에서 체면을 살릴 구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목장을 운영합니다. 성진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몇몇 투숙객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매니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장주, 그래, 보나마나소 몇 마리 팔고 푼돈 좀 쥐었다고 럭셔리 호텔을 들락거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영세 농부겠지. 목장주라. 최 매니저가 오만함을 되찾으며 크게 말했습니다. 목장주가 이런 호텔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그 질문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나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은 남자는 아내에게 무례함에 대해 투덜거렸지만 매니저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성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경매요? 내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엘리베이터 조무, 종료, 경매 말입니다. 매니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가축 경매에 대해 잘 몰랐지만 눈앞의 남자처럼 소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작고 촌스러운 행사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서 얼마나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가 단어에 노골적인 비아냥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떤 소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진이 답했습니다. 좋은 종우 몇 마리 살 정도는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종우는 대체 얼마씩이나 합니까? 성진은 속으로 계산을 하는 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혈통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몇천 원에서 최고급은 수십억 원까지 가기도 하죠. 이 정보는 로비의 작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대화 소리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들이 내려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새로운 강렬함을 띠고 성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매니저가 크고 자기적이며 불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소 한 마리가 수십억 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가요? 그렇습니다. 최상급 혈통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지요. 그리고 손님은 가격만 좋으면 그걸 여러 마리 사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최 매니저는 정신 나간 사람을 대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카카오 택시를 타고 와서 이런 차림을 하고는 그가 성진의 옷차림을 경멸하듯 가리켰습니다. 소 몇 마리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쏟아부을 거라고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로비는 이제 완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교통사고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새로운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그 방을 달라는 것뿐입니다. 최 매니저가 데스크 위로 몸을 굽히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골 목장주 양반. 무슨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수준 있는 호텔입니다. 진짜 돈을 가진 격조 있는 분들만 모시는 곳이라고요. 수십억짜리 소 이야기로 허세 부리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몇몇 투숙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명백히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매니저 정말 너무 무례하네요. 하지만 매니저는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자신이 파고 있는 무덤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은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성진이 지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기를 걸었지 않소. 사내라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법이요. 사내라고요? 매니저가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수십억 원짜리 소 같은 허풍은 떨지 않습니다. 그때 성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으로 다가가 몇 초간 무언가를 찾더니 손때 묻은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 써도 되겠습니까?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매니저가 의심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제 회계사입니다. 몇 가지 명확히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최 매니저는 망설였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 밖이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는 것은 끔찍한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것이죠. 그가 자신감 있는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나면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겁니다. 성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박 대표님. 서울 경매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회계사님. 덕분에 잘 왔습니다. 내일 경매 예산, 준비 상황 때문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그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김 회계사님, 성진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켠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경매를 위해 따로 빼둔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회계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이번 입찰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예비 자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종우 확보를 위해 예산 여유를 넉넉히 두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100억 원 정도가 유동 자산으로 대기 중입니다. 점점 커지는 침묵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계사의 전문적이고 깍듯한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였습니다. 완벽하군요. 성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제는 늘 하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네, 평소처럼 계좌이체나 법인 수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지출을 위한 법인 카드도 챙겨가셨을 테고요. 감사합니다, 김 회계사님. 나중에 또 뵙지요. 성진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폰을 넣었습니다. 로비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뇌에서 처리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두 손은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예비 자금, 100억 원, 법인 카드, 현실이 망치처럼 그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가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아보려 필사적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누구라도 회계사인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요. 그 비참할 정도로 필사적인 억지는 투숙객들 사이에서 비난 섞인 웅성거림을 자아냈습니다. 여성 임원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업가는 아내에게 완전 추퇴근하고 속삭였습니다. 성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상황을 즐기기 시작한 듯한 묘한 유쾌함이 엿보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말은 그저 말일 뿐이죠. 좀 더 확실한 건 어떻습니까? 성진은 다시 가방으로 돌아가 검은색 가죽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힌 서류 몇 장을 꺼낸 그는 데스크로 돌아와 매니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주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최 매니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훑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의 잔고는 그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10일짜리 숫자,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매니저가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이 넘는 이체 내역, 사료업체에 지불한 대금, 웬만한 고급 외제차보다 비싼 농기계 구매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게 틀림없어. 매니저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성진이 제안했습니다. 제 담당 VIP 지점장의 명함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 제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자 최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았고 자신이 이 끔찍한 촌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투숙객이 당혹감과 혐오감이 섞인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탈리아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와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 우아한 부부는 프론트 데스크로 직행하려다 팽팽한 공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최 매니저와 성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잃어버린 체면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님. 그가 직업적인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지장을 줄 만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강 회장은 성진을 쳐다보았고 이내 그의 눈이 알아차림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대표. 아니, 박성진 대표 아니요. 성진이 놀라서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 회장님, 여기서 뵙다니 뜻밖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지기처럼 뜨겁게 포옹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최 매니저는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번 제주도 경매에서 대단한 녀석들을 싹쓸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괜찮은 종우 몇 마리를 얻었을 뿐입니다. 성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녀석들의 유전자가 우리 목장소들의 혈통을 바꿔놓겠죠. 최 매니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최고의 VVIP 중 한 명인 강 회장이 자신이 지난 20분 동안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이 남자를 명백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라비안 명마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망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최고 시수말의 혈통을 이은 녀석이죠. 알라시드 아시지 않습니까?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최 매니저의 자존심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거론되는 이름, 암시되는 금액,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 모든 것이 매니저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 판단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침내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렸고 매니저의 얼굴에 서린 당혹감을 눈치채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최 매니저, 내 오랜 친구분께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매니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최 매니저가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그저 숙박과 관련된 사소한 세부사항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슨 세부사항이요? 강 회장이 명백히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성진이 특유의 차분함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이 젊은 친구가 저와 내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싼 방의 숙박비 8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불쾌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박성진 대표와 내기를 했다고요? 강 회장이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방식, 그 안경 너머에 담긴 존경과 경외심은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몰라? 뭘 몰랐다는 겁니까? 강 회장은 이제 눈에 띄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축산 재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오? 강 회장의 말은 망치가 되어 최 매니저의 직업적 존엄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매니저의 공개적 파멸을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시죠, 친구. 이 젊은이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을 한다고요? 외모만 보고 고객을 깎아내리는 게 일입니까? 최 매니저,
당신 이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매니저는 패배감에 휩싸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소개해주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가 집중할 만큼 장엄해졌습니다. 이분은 황금 계곡 목장의 소유주 박성진 대표님이시오. 대한민국 농축산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분이지. 그 폭로가 눈사태처럼 최 매니저를 덮쳤습니다. 황금 계곡 목장 근처 소파에 있던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뉴스나 농업 다큐멘터리에서 맨날 나오는 그 유명한 곳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강 회장이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알아차림을 보며 만족스럽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한우 유전자 개량의 선구자이십니다. 대표님 목장의 소들은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죠. 최 매니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데스크를 짚어야만 했습니다. 현실이 철거 중인 건물처럼 그의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모든 말이 그의 오만함의 잔해를 부수는 대형 해머와 같았습니다. 이분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소? 강 회장이 이제 로비 전체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소의 유전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죠. 몇몇 투숙객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던 여성 임원이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한 사업가는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황금 계곡, 어쩐지 이름이 낯익다 했어. 아휴, 그만두시죠. 강 회장. 성진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손을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만둘 수 없소. 강 회장이 외쳤습니다. 그 파급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고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검색하던 여성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사실이야. 인터넷 검색 결과에 다 나와 있어. 최 매니저는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명문대, 혁신적인 기술, 자신이 지난 20분 동안 벌레 보듯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강 회장님, 제발. 성진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당혹스러워하며 개입했습니다.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호텔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응대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소. 최 매니저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더라면. 신분을 밝혀 강 회장이 매섭게 말을 끊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기본적인 예의와 대접을 받기 위해 굳이 자신의 신분증 들이밀며 증명까지 했어야 한단 말이오? 당신들 대체 이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이제 대놓고 최 매니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쯧쯧 혀를 찾고 사업가 부부는 호텔의 수준을 의심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접수처 직원 지훈이 쭈뼛쭈뼛 매니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매니저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박성진 대표님과 급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고. 매니저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젠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거물급 비즈니스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남자가 성진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경매장의 이상훈 소장입니다. 내일 경매될 몇 가지 품목 건 때문에 급히 뵈러 왔습니다. 성진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사 준비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문제라기보단 이 소장이 가방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우들에 대해 벌써부터 사전 입찰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다른 구매자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대표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전, 입찰, 구매, 우선권, 어느 정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이 이 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품목은 이미 수십억 원대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 매니저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그의 몸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
성진이 관심을 두는 동물들의 가격이 그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거지 취급했던 남자가 그런 거액을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지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묵으시는 거죠? 내일 아침에 코엑스 경매장까지 모시러 오겠습니다. 사실 성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최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숙박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장이 성진의 시선을 따라갔고 즉시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대표님, 강 회장이 대신 나섰습니다. 여기 총괄 매니저가 대표님과 내기를 했소. 제일 싼 방값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스위트룸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더군. 이 소장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진 대표님과 내기를 했다고요? 그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분이 우리 경매장 최대 VVIP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말은 매니저의 명치에 꽂히는 강력한 펀치와 같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 경매의 최대 고객. 사실 이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우리 행사에서 늘 엄청난 투자를 하십니다. 지난번 서울 경매에서 대표님께서 낙찰받으신 액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죠. 로비는 이제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청소 직원들조차 이야기를 듣기 위해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최 매니저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여전히 특유의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소장님, 강 회장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도록 하죠. 성진이 매니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내기를 제안했고 나는 80만 원을 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킬 차례지요. 최 매니저는 아직도 데스크 위에 흩어져 있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이 비즈니스 미팅 식사 한 끼에 쓸 법한 돈보다도 적은 80만 원. 그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수백억을 굴리는 거물에게 감히 내기를 걸었던 것입니다. 스위트룸. 매니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성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말입니다. 매니저가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진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짐 그란다 방을 놓아둔 곳으로 여유롭게 걸어가더니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갈색 가죽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로비의 침묵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마치 서스펜스 영화의 결말을 지켜보는 관객들처럼 모두가 농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을 받기 전에 성진이 데스크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최 매니저는 독 안에 든 쥐처럼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타격이 어디서 날아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투숙객과 직원들 앞에서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성진이 서류철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신분을 밝혔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강 회장과 이 소장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체 밝혀질 게 무엇이 더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성진은 서류철에서 반짝이는 관인과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은 공식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니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매니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진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매니저가 문서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싹 가셨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들고 있는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십처럼 팔랑거렸습니다. 전 못 읽겠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가 매니저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를 한 번, 두 번 훑어내려갔고 이내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박 대표, 왜 내게 이런 말은 안 했소? 뭔데요?
이 소장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정식 등록된 것이군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피날레를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로비의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유주 박성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존경심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소유 부동산,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그랜드 팰리스 호텔 건물 및 대지 전역. 그 폭로는 로비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임원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업가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최 매니저는 북과일너 문자 그대로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저분이 이 호텔 주인이라고요? 한 부인이 충격에 휩싸여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소장도 입을 떡 벌린 채 문서와 성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표님, 그랜드 팰리스를 언제 인수하신 겁니까? 3년 전입니다. 성진이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전 경영진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꽤 흥미로운 투자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세상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20분 동안 그는 자신이 일하는 호텔의 진짜 주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월급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사람, 고갯짓 한 번이면 자신을 당장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요. 3년, 최 매니저가 중얼거렸습니다. 3년이요? 그렇습니다. 성진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우리 호텔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서비스 품질, 직원 성과, 평가 등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매니저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매월 보고서. 호텔 소유주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방금 이 호텔 역사상 최악의 고객 응대 참사를 벌인 것입니다. 강 회장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대표, 그랜드 팰리스를 샀으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도심의 부동산 투자는 목장 사업과 별개로 조용히 두고 싶었습니다. 성진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서비스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 말은 벼락처럼 매니저를 때렸습니다. 성진은 의도적으로 호텔을 테스트하러 온 것이었고 매니저는 그 테스트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 소장이 여전히 매혹된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은데 인수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꽤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지요. 성진이 외교적인 수사로 답했습니다. 수십억을 껌값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의미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다리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서둘러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성진이 문서를 받아 서류철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우리 총괄 매니저님의 훌륭하고 완벽한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 매니저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 매니저 본인이 직접 쓴 그 보고서들,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한 자기 칭찬으로 가득 채우고 만족한 고객들과 뛰어난 서비스에 대한 소설을 지어내어 매달 올려보내던 바로 그 보고서들 말입니다. 보고서들이 참 창의적이더군요. 성진이 눈은 전혀 웃지 않은 채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로비의 모든 사람이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을 구경하듯 최 매니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굴욕은 완벽했고 절대적이었으며 파멸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손님을 함부로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업무 성과에 대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오다 회장님 본인에게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대표님, 매니저가 절망적인 속삭임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성진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려 했던 그 남자를 평온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도래했고
이제 최종 판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정막은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성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는 눈에 띄게 망가진 모습이었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고를 기다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프론트 데스크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최 매니저의 경력이 끝나는 시간을 알리는 시계 바늘 소리 같았습니다. 마침내 매니저 앞에 멈춰 선 성진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이미 확고한 결단을 내린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 성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할 때 내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최 매니저는 마른 침을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술적 자질과 경력을 믿고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목격한 것은 이 호텔이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강 회장과 이 소장은 정중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 장면을 중심으로 반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 보안 요원, 청소원들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단순한 고객으로서 무례하게 대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진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가치를 대변해서는 안 될 당신의 밑바닥 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고 온 다른 손님들, 특별한 나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아 찾아온 은퇴한 노부부나 평범한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나라와 매니저의 남은 직업적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성진의 목소리에 더욱 단단한 힘이 실리며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당신이 고객들을 이따위로 취급하면서 스스로의 성과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으로 꾸며내어 나에게 보냈던 그 가짜 보고서들입니다. 최 매니저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성진의 평온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애원했습니다. 제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최 매니저.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기회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로비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최 매니저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회,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지 못한 채 그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발령될 겁니다. 성진이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우리 횡성 목장으로 말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새로운 직무에 맞춰 조정된 월급을 받으며 행정보조원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정직한 땀방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과 상관없이 존중하며 대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제안은 쳐버린 동시에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최 매니저는 엄청난 강등을 당하겠지만 직장을 유지하고 삶을 재건할 기회는 얻은 셈이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호텔로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군림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최 매니저는 안도와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진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접수원 지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 씨, 오늘부터 임시로 총괄 매니저 직무대행을 맡아주세요. 그가 발표했습니다. 아까 그토록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인성이죠. 지훈은 입을 떡 벌린 채 예상치 못한 승진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성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줬으면 하는 첫 번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 명확한 정책을 세우세요. 우리 호텔의 모든 고객은 그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기꺼이 그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성진의 대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 당신은 늘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저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끝냈을 겁니다. 해고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최 매니저는 현장에서 직접 뒹굴며 진정한 성공은 오만함이 아니라 훌륭한 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소장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대표님을 그토록 존경하는 거군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보실 줄 아니까요. 성진은 데스크 위에 널브러져 있던 현금 80만 원을 집어 지윤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은 전 직원을 위한 최고급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횡성에는 언제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가세요.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농장 관리자인 황 반장님이 정직한 노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셨고 내가 만나본 어떤 대기업 임원들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최 매니저가 처음으로 진실된 겸손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이 옛 매니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회할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당신에게 달렸소.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숨죽여 지켜보던 투숙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은 방금 진정한 리더가 어떻게 정의와 자비로 갈등을 해결하는지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로비에서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투숙객, 직원, 심지어 유리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던 길거리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놀라운 지혜와 인간의 증명 앞에 기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진은 모자를 다시 머리에 쓰고 낡은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그가 강 회장과 이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까요? 내일 경매를 위해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출품작들의 세부 사항을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로비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성진은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그곳에 있던 모든 일을 위한 인생의 교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저 집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연민,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다른 일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위대함과 함께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서 온 소박한 농부는 진정한 불안은행 잔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인성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존엄성으로 쌓아 올려지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부자의 품격은 굳이 자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겉모습만으로 과소평가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박성진 대표의 사이다. 대처와 지혜가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